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만이 내 세상인 남자, 배달 중독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장시간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저만의 비법,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배달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다들 일하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일단 멘탈이 깨지면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하는 중간에 이제 갑자기 집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이제 일하다가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그거를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저도 집에 들어갔던 적이 좀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일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다 극복을 하고 어떻게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명언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옛날 로마의 그 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배달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월 1,000만 원을 찍는 배달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월 1,000만 원을 찍는 배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마인드는 좀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이 가지기에 가장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요, 내가 그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이 정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먼저 좀 확신, 신념 그런 걸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법 몇 가지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선언하기 효과입니다. 자, 이 선언하기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체면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창피당하고 쪽팔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자기 체면을 구기는 걸 되게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일부러 이제 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을 할 때 이 체면을 구기지 않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장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죠. 안전장치 같은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카페에 목표를 적어요.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가 글 쓰는 거를 매일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기 전에 제 당일 목표를 카페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일 목표 60
콜 이상 수행하기, 그리고 밤 12시 이상 근무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목표를 카페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목표를 보거든요. 뭐 불특정 다수의 뭐 아무나 누군가가 보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 적은 거를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알렸잖아요.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제 체면을 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내가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매일 작성하는 수익 인증이죠. 수익 인증을 통해서 제가 오늘 작성한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그거를 수익 인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목표를 달성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생각을 한다고 그냥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언하기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정한 목표를 적고 그리고 이거를 지키려고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카페에 올림으로써 이제 자신의 체면이 구기는 거를 이제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언하기 효과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일단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뭐 멘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머피의 법칙입니다. 자, 이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질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진짜 거지 같은 그 전달지 혹은 픽업지가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대가 뭐 한 10분에서 15분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혹은 이제 진짜 멘탈 가장 많이 깨지는 게 있죠. 뭐냐면은 5픽업, 5배송, 크로스 5배송. 이거 한번 걸리면은 이제 배송비도 물어줘야 되지, 음식값도 물어내야 되지, 멘탈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바로 퇴근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저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이 오늘 생긴 것뿐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머피의 법칙을 통해서 뭐 조대가 걸리던 뭐 이상한 픽업지 전달지가 걸리던 혹은 뭐 오배송을 하던 언젠가는 일어나야 했던 일이 그냥 오늘 일어났을 뿐이다. 그냥 그 일이 오늘 일어났을 뿐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시 다음 콜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방법으로 멘탈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성과 기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거 선언하기 효과에서 자신의 수익 인증을 통해서 오늘 자기가 카페에 올렸다 목표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성과 기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어플이라기보다는 이거 사이트인데 배달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배달판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이제 자신이 매일매일 달성했던 뭐 건수 그리고 금액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걸 작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기록하고 그것이 직접 눈에 보여지게 되면 이제 다음날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내가 앞전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었지라는 걸 보면서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 기록을 수익 인증에 그대로 적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주정산 그리고 월정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성과가 얼마나 마일리지가 쌓였는지 그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성과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제가 다음날 제 스스로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배달 일이라는 건 파이 싸움이고 그리고 자신의 몫을 그날 다 하기만 하면요 모두가 그만큼 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일을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두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제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익 인증 이런 거 사실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쿠팡에서 쿠팡이나 배민이나 걔네들이 돈 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얼마 버는지 뭐 수익 인증 뭐 안 올린다고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뭐 수익 인증 이런 거 안 올려도 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람이 이제 뭐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자는 부자들끼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만의 동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자들은 자신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그 행동이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부자를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할까요?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끼리끼리 자신의 생각과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뭐 12시간 이상 진짜 그렇게 막 타고 싶다 하시면요. 그렇게 타시는 분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뭐 꼭 친해져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그 사람들한테 굳이 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매일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독하거나 그분들을 정독한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의 글만 읽고 이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를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제 자신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지방에 살아서 그렇게 서울시도 못 올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혹은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수입 인증 이런 거를 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뭐 부산에서 일을 한다. 부산에서 배달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수익 인증 글은 뭐냐면요. 부산에서 건수를 많이 올리는 사람의 수익 인증을 보고 배워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니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의 수익 인증을 봐서 뭐 할 겁니까? 뭐 자기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서울 수익 인증을 보는 게 맞지만 자기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잘 타는 사람 거를 보시고 그걸 배우셔야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의 글을 읽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의 수익 인증을 보고 뭐 그거를 보고 뭐 깨달음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우상을 한명 두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사람의 수익 인증을 보시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 이거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는 거거든요.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우울하면 처지고 행복하면 즐겁고, 그리고 뭐 이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요, 사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동물이 아니래요. 그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첫 번째, 일을 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한다. 자, 일할 때 좀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혹은 뭐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노래를 듣더라도 있잖아요. 슬픈 발라드를 듣는 거랑 진짜 막 자신의 뭐 고향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음악을 듣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나는 음악에 자기 자신의 감정이 동화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노래의 그 흥에 자신의 감정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즐거워져요. 즉, 일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내 감정이 즐거운 상태가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먼저 교정을 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나는 음악을 듣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일을 할 때 신나는 음악만 듣습니다. 뭐 에스파, 뭐 아니면은 저기 누구 있죠? 뭐 신나는 노래, 요즘 유명한 가수들.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신나는 음악을 좀 들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반응한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은 있잖아요. 자신의 언어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거든요.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일도 안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입가에 미소만 짓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단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감정을 바꾸게 됩니다. 좀 짜증나고 우울했던 그 감정을 우리가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이제 뇌를 강제로 그런 감정이 들게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좀 억지 웃음이라도 좀 짓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상점에 인사를 하러 갈 때도 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시면 받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웃으면서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이러면은요 대부분 다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잘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들은 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서로가 좀 웃으면서 좀 지내셔야지만 일을 할 때도 그게 고스란히 따라간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해야 하는 생각.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는 길인데도 뭐 길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제가 뭐 오배송을 했다거나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뭐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막 그러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은 뭐 남 탓을 하고 계시려나요?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좀 자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을 오래 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걸 교훈으로 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실수는요, 뭐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아, 내가 여기 이쪽을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네. 그거를 끝까지 뭐 꿍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막 나고 실수했던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은요, 일 못합니다. 그거를 교훈으로 삼는 게 가장 건설적이게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우울할 때일수록 일을 하라입니다. 네, 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적인 이유로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네, 동시에 두 가지 행동도 할 수 없지만 동시에 두 가지 감정도 가질 수 없고 동시에 두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여자친구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혹은 친구 때문이든 외적인 이유로 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 그럴 거잖아요. 오늘 기분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일 하루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을 함으로써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받았던 상처 이런 거를 일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일수록 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좋은 건데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콜사가 진짜 심해. 혹은 뭐 오늘따라 막 가게가 막 조대가 너무 심해. 이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가를 당한 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곰팡이가 나를 억가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나를 억가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시간으로 조지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조대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콜사를 당하거나 이러면은요, 저는 쿠팡 탓을 합니다. 플랫폼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이랑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오늘 쿠팡 걔 너무하네. 무슨 콜사가 이렇게 심해. 뭐 가는 곳마다 다 조대야. 와, 진짜 억까 장난 아니다, 진짜. 네가 나를 오늘 집에 보내려고 가지고 환장을 했구나. 근데 내가 그런다고 집에 갈 것 같냐? 내가 오늘 시간으로 조져가지고 어떻게든 너 이긴다. 내가 시간으로 조지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사이코 같아 보이시겠지만 이거 진짜 효과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카페에 올렸던 목표를 달성을 하고 집에 딱 가면요, 그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가에 지지 마시고 억가를 이기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있는데, 매일 아침 자신을 일깨워줄 명언을 읽어라 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있잖아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그 명언 몇 가지를 읽고 출근을 합니다. 그 중에 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무엘 존슨이 남긴 명언이 있거든요. 사무엘 존슨이 남긴 명언인데,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이 명언을 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측면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 안 좋았던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뭐 또 어떤 말 중에 또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누군가 레몬을 건네면 그걸 레몬 에이드로 만들려고 하라 라는 명언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누군가가 레몬을 건네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집을 짜내거나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 레몬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레모네이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오늘 목표로 한 그 목표를 정한 그거를 이루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오늘 뭐 60건 채울 거다. 그러면은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60건 채우겠다 말만 거기다 적어 놓지 말고, 그거를 행동을 옮김으로써 실제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네. 즉, 성과를 내라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런 명언들을 좀 가슴속에 새기면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 한 권,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하나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명언, 진짜 이건 내가 매일 아침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명언을 좀 적어가지고 출근 전에 그거를 읽고 출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하루 일하시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되게 좀 다 듣고 나니까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은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장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오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목표를 꼭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